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함께 입학식에서 내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가 되겠고요. 자, 입학 전형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그 우수성을 어떤 경로로 어필을 했을 때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길을 찾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은 수시에서 선발하는 전형의 유형과 또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 전형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나가실 때쯤 되시면 우리 학생들 혹은 우리 따님들이 나의 제1 전형은 어떤 거다, 아마도 오늘 모의 논술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친구들은 아마 논술 전형이 나의 제1 전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술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제2 전형까지를 한번 꼽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하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전형을 찾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요리사가 내가 갖고 있는 요리 재료가 어떤 건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 작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내가 논술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논술을 지원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교과 내신을 고등학교 때 잘 관리하지 못했다. 또 내신 경쟁이 굉장히 힘든 그런 학교였다. 근데 학교 활동도 뭐 이렇다 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을 쓰시 않으셔야 되는 친구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우수성을 어떤 전형으로 잘 표현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1, 제2 전형 찾기로 오늘의 이 시간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먼저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개략적으로 올해 이화여자대학교의 신입학 선발은 3,009명입니다. 그 중에 한 78%의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에 선발을 하고 나머지 22%가 정시에 지금 선발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수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의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시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학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자, 학과별로 선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부의 어떤 본인의 활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학과를 좀 더 밀착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 자리의 수능 점수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입학을 하고 수능 기준으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룹을 조금 더 크게 해서 통합 선발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친구들은 1학년 말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전공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의 선발로 바뀐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가장 큰 변화다. 따라서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과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삽입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단 이화여자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전국의 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선발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시에 선발하는 인원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에는 주로 4개 전형 유형을 가지고 있고 정시에는 대략 한 2개의 큰 유형이 있는데, 그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가 보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대략 60%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교과로 뽑는 전형이 40%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교과를 잘 유지하기 힘들었던 학생들한테는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바로 전국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을 때에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여기 빨간 걸로 표시가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희망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만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과 전형의 비율은 좀 낮아지고요. 대체로는 많은 비율을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하고 중복 지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그런 대학 그룹으로 다시 묶어서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교과에서 교과 전형을 저희 학교는 가지고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 중에 저쪽에 왼쪽에 되나요? 왼쪽이 되는 그쪽이 이제 올해 2018학년도에 뽑는 선발 인원이 되겠는데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아예 선발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종합 전형에 보면은 대체로 모든 대학들이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어서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혹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논술 전형을 폐지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의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주요 대학이 어느 전형에 주력하고 있는가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어느 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그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대학 안에서도 2,800명이 넘는 인원을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이 뽑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전에 우리가 선발이 되었거나 지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밴드보다 더 넓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고 또 합격선도 그 범위 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에서 종합 전형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타진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한테 맞는 전형 찾기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예컨대 내가 어느 전형에 더 맞는 학생인가를 진단하는 그 기준은 크게 학생부와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시의 경우라면 수능 최저가 되겠고요. 정시의 경우라면 정시의 그런 수능 점수가 될 텐데 아마도 이렇게 내가 학생부보다는 다른 전형, 개별적인 전형 준비를 해서 지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겠다. 오늘과 같이 논술 준비하고 또 남은 수능에 몰입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전형 유형이 본인에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학생부를 잘 관리한 친구들 중에 그 중에서도 내신이 좀 더 강점이 있는 친구는 교과형으로 그리고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거를 다채롭게 성실하게 잘 경험한 친구라면 종합전형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시 모집의 전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의 주요 사항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올해 저희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 기조가 바로 영어를 절대평가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원점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 100분위가 다 나오지 않고요. 등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영어의 등급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전과 같이. 자, 지금 현재 1등급 혹은 2등급, 3등급까지도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올 때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실제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조금 완화됐구나라는 거를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저희 학교의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수시의 전형이 이제 논술과 미래인재 전형이 되겠는데요. 그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학생들이 맞춰야 되고 또 더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수능에 올인을 하는데 이제 수능 앞단에 전형이 있을 때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모두 수능 이후로 일정을 옮겨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전형의 개요입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저희는 여학생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각 분야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친구들이 특기자 전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논술 일정 11월 26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가장 큰 전형이 될 수 있는데 면접이 12월로 넘어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바로 텍스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교과형의 전형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놨고요. 이 전형은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자, 그 친구들끼리 동질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별로 6명 추천 인원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유의하실 것 같고요. 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1단계를 교과 100으로 저희가 서류평가 20%도 다 생략하고 교과로만 넣었기 때문에 교과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를 차근히 잘 준비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에 올해의 경우 4배수로 면접자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은 자소서 추천서가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조차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린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학생이 가장 적합한 학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이런 전형을 저희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의 성격은 자, 서류 100%로 1단계를 먼저 통과를 하면 2단계의 면접이 있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주요 대학이 모두 종합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62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841명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인원이 늘어났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합격생의 밴드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와 추천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능 최저에 있기 때문에 앞서도 영어를 포함하는 2개 영역 등급합 4는 주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그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스크랜튼 학부를 미래인재에서 처음 선발합니다. 자, 스크랜튼 학부에 대한 그 우수성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미래인재 종합전형에서는 처음 뽑고 이 두 모집단위는 사실은 뇌인지과학 전공과 함께 장학 지원이 매우 우수한 그런 모집단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잘 유지하시면서 지원을 하신다면 각종 혜택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의예과는 세계 1등급을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에서의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이 되는 그런 학생들은 없는데 학생들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너무 몰입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이것 때문에 좀 낑낑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소서는 그냥 저희가 한마디로 학생부를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길잡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그 중에서도 3개의 공통 문항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문항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문항이 가장 의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희 본교에서는 2번 문항에서 학생부를 좀 더 다채롭게 읽어가는데 조금 더 길잡이가 되는 그런 텍스트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2번에서 내가 학생부에 이렇게 평평하게 쓰여져 있는 나의 어떤 활동이나 우수성을 좀 더 나 중심으로 수험생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면접은 저희가 2017학년도부터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면접에서 공통 제시문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고교 추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통 제시문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통 제시문을 받으면서 받는 그런 긴장도가 상당히 없어지게 되었고요. 바로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와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안에 그 내용을 실마리로 해서 학생들에게 네가 한 활동이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점점점 꼬리로 진행하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활동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답을 하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논술입니다. 오늘 이제 모의 논술을 많이 학생들이 치렀을 텐데요. 논술에서 아마 이런 거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경쟁률이 너무 놀라울 정도라서 이걸 지원해도 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평균 경쟁률 한 35대 1 정도 되니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을 응시하러 온 친구들, 예컨대 뭐 수능을 봤는데 수능 최저가 너무 높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 응시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비율을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시험을 본 친구들의 경쟁률이 툭 떨어지게 되고요.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들끼리 저희가 경쟁률을 내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은 다른 전형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염려를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또 이제 걱정거리인데요. 지금의 논술 문항은 모든 대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시험 문제가 독창적이거나 아주 새로운 영역의 제시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과서 내용 안에서만 출제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화여자 대학교의 논술 문항은 어떤 정답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잡이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조금만 연습을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45명을 선발하는 전형이라서 단일 전형으로는 꽤 큰 전형이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라는 이런 어떤 테마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작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에는 그 많은 교과를 들었던 것 중에서도 30단위만을 반영을 한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들은 과목을 5개 학기 중에서 한 5과목, 6과목 정도만 반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좋은 그 등급을 저희가 계산해서 그냥 넣어드리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의 변별력은 논술 실력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미래인재 전형과 상당히 유사하고 이 인문 계열에서만 한 개 영역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문항 유형은 여러분 아마 다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한 건 잘 아실 거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이쪽에 인문과학대학과 사범대학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제시문 중에 영어로 된 텍스트가 하나쯤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요거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인문2의 경우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대학의 계열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에서 데이터를 좀 분석하거나 표나 확률 이런 것들로 좀 손으로 약간의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과학 문항에 대한 부담은 다 저희가 없앴고요. 수학 문항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의예과의 난이도가 조금 높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 원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쉬워집니다. 뭐 이런 건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만점 수준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어서 저희가 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을 만점 받아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전형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 자격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다자녀 가정을 사회기여자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이 지원 자격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자격이 이제 빠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또 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전형과 유사한데 동일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 분류는 실기지만 특기자 전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학에 관련된 역량이 조금 더 두드러진 이런 친구들, 서류팩, 그다음에 2단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30%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활동보고서라는 별도의 저희 대학 서식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목록을 보시면 어떤 거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명료합니다. 그래서 교내외 활동뿐만이 아니라 교내외 수상,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실적들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입증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과학 특기자 전형도 평가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것도 역시 활동 보고서를 보시면 수상이나 활동에 관한 것들을 목록화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학 특기자는 모집단위 자체가 영어로 진행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영어 면접뿐만 아니라 여기 활동 보고서에도 보시면 어학 특기자와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국제학 특기자하고 어학 특기자 뭐 이런 모든 전형에서 사실은 전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형을 중복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뭐 수상 활동 이런 것들 조금 더 별도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경우도 있으니까 대상자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육이나 음악이나 혹은 미술과 관련되어서도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체능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기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좀 독특하게 예체능 모집단이면서도 저희가 서류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올해로 지금 여러분들을 선발하면 3년 차가 될 텐데 디자인 학부에서는 단순히 스킬만 있는 그런 미술 그런 학생들보다는 학교 생활 중에 다양하게 미술 활동을 경험한 친구들을 뽑고자 서류 100%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세계합 9를 걸어서 학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의 관심 이런 거를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금 뽑고자 합니다. 체육과학부 역시 동일한 방식이고요. 차이점은 면접이 더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시켜보거나 하지 않으니까 체육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복이 좀 잘 어울리는 학교 생활 중에 그런 친구들이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수시에 해당하고요. 아마 이제 찬바람 불면 수능 보고 정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앞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커다란 통합 선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예과와 예체능 모집단위는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일정 확신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능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앞서도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 반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유아여자대학교는 전 영역을 동일한 비율로 1대1 대 1대1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영어 점수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250점이 1등급의 만점이 되겠고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이제 10점씩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영어를 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점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는 그 영어의 강점을 유아여자대학교에서도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체능 실기의 경우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기에 여기에다 방점을 찍으시는 게 맞겠고요. 수능의 경우에는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예,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중에서 택 2해서 거기에 동일한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기타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정시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전형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능 전형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한 것들을 잘 충족하셔서 이 기회균형 전형은 학과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을 내가 어떤 전형에 더 적합한 친구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개별적인 상황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7월 22일에 물론 설명회가 또 한 번 수시를 앞두고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도 저희 학교에는 입학처에 상시로 여러분들을 좀 상담해드리는 그런 전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